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오늘 제가 담당한 부분은 성공하는 디저트 카페의 비밀 공식 오픈 1번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기심정결에서는요, 카페에 대해서 제가 성공하는 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한 7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카페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갈 거고요. 두 번째, 카페 컨셉. 세 번째, 목적에 따른 방문 고객. 우리 고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게에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상권에 따른 카페 형태, 그 다음에 브런치 카페 메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메뉴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권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부 한 45분 정도 하고 2부 45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셔서 디저트 카페를 꼭 성공하고 싶으면 이 방송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많은 소스를 많이 드릴 거예요. 이 전문가다운 이 일반 소상공인이 꼭 겪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걸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들다는 치킨집과 카페를 오픈해서 둘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는 실패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카페를 오픈을 하고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포기를 했다면 제가 카페를 성공하는 창업인으로 남았을까요? 안 남았겠죠. 근데 그때 제가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벤처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되짚어 봐서 다 분석한 결과 제가 결론은 카페를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치킨집에서도 성공을 했고요. 근데 제가 성공한 방법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메뉴예요. 고객을 다양한 메뉴로 잡았습니다. 그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페는 치킨집보다 지금 더 많이 생겼어요. 지금 카페가 더 많다고 하죠. 치킨집이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KFC 그거보다도 더 많이 치킨집이 생겼다고 하는데 카페가 더 많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치킨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치킨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낀 게 우리나라 치킨이 대단하다는 걸 느낀 게 코리안 치킨이라고 적어서 팔더라고요. 치킨을. 튀겨서 파는 치킨을 코리안 치킨. 그렇게 해서 파는데 진짜 우리나라 치킨이 세계 최고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여기서 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갈게요. 좀 용기 좀 내시라고. KFC 사장님이 원래는 저희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대요. 가게 원래 고속도로에서 장사를 했는데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요. 딴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술만 먹고 그럴 때 이분은 그 자기 치킨을 들고 가서 고속도로에서 서서 지나가는 사람 차에 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그 뚱뚱한 할아버지 있죠. 그분이 탄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 안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성공인 그리고 내가 윤택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카페 사장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빵에 대해서 카페를 하시려면요. 제빵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메뉴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1년 정도는 카페를 준비하시려면은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제과 제빵, 그 다음에 브런치 카페 메뉴, 그 다음에 커피를 하신다면은 커피에 대해서 꼭 배우셔야 돼요. 고객님들이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드립 커피, 이 커피는 산도가 어쩌고, 브라질 커피의 장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게이샤 커피 이러는데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면 그 커피숍은 고객이 이 커피를 먹는 것도 있지만 이 취향을 먹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1년 정도는 내가 커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10년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거 생각하면 결코 1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요새는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1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준비하셔서 성공하는 디저트 카페로 갈 수 있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지금 보시면 요새는 또 되게 좋은 게 옛날엔 다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오븐에 구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냄새가 카페에 풍기면서 커피와 어우러지면서 고객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직접 만들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지금 요즘 페스츄리류가 유행이잖아요. 페스츄리류는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겹의 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서 팔면 되고요. 사실 내가 직접 만드는 거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진짜 웬만한 맛집보다도 맛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핑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토핑을 예를 들어서 봄이나 이럴 때는 딸기로 토핑하시고요. 겨울에는 귤이나 그런 걸 예쁘게 토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각으로 고객들한테 비싸지 않잖아요. 봄에는 딸기 뭐 3팩에 뭐 10,000원 뭐 그렇게 파니까 그런 거 한 개씩만 올리셔도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요새같이 귤 있잖아요. 반 딱 잘라서 4분의 1 해가지고 하면은 레몬은 비싸지만 귤은 지금 싸니까 그거 하나만 올리셔도 너무 예뻐요. 거기다가 초코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고객님들이 그거 인스타나 그런 데 올려주시잖아요. 이 블로그나 그런 데 올라가면은 고객들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광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예쁘게 DP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엄청 예뻐 그러면서 다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올라가 있고 제가 뭐 네이버 광고하세요. 뭐 돈 얼마 주시면 되는데 저는 네이버 광고 안 했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올려주니까 그거 보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요새는 핸드폰에서 모든 광고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광고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게 환경만 만들어주시면 뭐든지 고객들이 이 선전을 해주시니까 그거를 아낌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빵이랑 브런치 카페, 그다음에 커피는 꼭 배우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키 같은 거, 머핀, 그다음에 그런 거 굽기 되게 쉽거든요. 그런 거 구워서 파시면요. 커피랑 같이 팔면은 매출도 증가되지만 또 이게 만들 때 고객님 오시면 하나 이렇게 서비스 드리면 고객님이 영원한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노예가 되시는 거죠. 지금 카페 컨셉에 대해서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카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피스에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동네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난 교회로 나가서 좀 멋진 분위기와 함께 자연과 어우러져서 멋있게 한번 차려보고 싶다. 이걸 돈이 없으시면 당연히 조그맣게 시작하셔야죠. 커피숍이 내가 인테리어 하고 커피 뭐 준비하시면요. 사실은 3천만 원대에도 오픈을 하실 수 있어요. 요새같이 또 지금 많이 상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걸리로 인테리어도 예쁘게 돼 있는데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가 동네로 갈 건지 아니면 오피스로 가서 주 5일 장사는 꽉 잡고 가실 건지 아니면 나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고객님들과 같이 약간 시인처럼 카페를 운영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 컨셉을 정확하게 잡고 생각을 하시고 카페를 오픈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 카페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많은 오피스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 상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고객까지 없으면 되게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기본 고객을 깔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경쟁자가 어떤지는 알아야 되니까 상권 분석에서 나오거든요. 경쟁자의 매출이나 그 사람의 잘하는 특유의 그 무기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가지고 고객님이 어떤 걸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거를 컨셉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요새는 공간 활용을 많이 하는 커피숍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S커피 뭐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거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집이 요새는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커피를 안 먹고 밖에서 모든 걸 다 이용하죠. 인터넷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의 서비스도 좋고, 그 다음에 이 향기로운 분위기도 좋고,
청결하고. 근데 저희 오피스텔 그런 데는 좀 작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지금 저렇게 테이블 하나씩 이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카페면은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카페 오픈할 때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요. 작은 커피숍이랑 큰 커피숍이랑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운영비는. 근데 처음에 투자할 때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돈을 좀 빨리 버시려면은 카페를 좀 크게 운영하시는 게 나아요. 인테리어 한 10평 더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격 차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직원은 작은 커피숍도 2명이어야 되고요. 큰 커피숍도 2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인건비로 차라리 좀 넓게 하시면 크게 벌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하신다면은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고객들이 편안하게 인터넷이나 나의 거실을 이용한다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면 일석이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코로나가 정리되면은 이 넓은 카페를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그러면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항상 우리가 새싹을 씨를 가지고 있다가 봄에 뿌리듯이요. 항상 겨울은 있습니다. 겨울 때는 봄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가게들도 많아요. 지금 베드타운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찍 들어오시니까 이 주택 상권이 엄청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이 그때 비해서 3~4배씩 뛰고 그쪽 분들은 지금 사실은 미소를 짓고 계세요. 지금 시흥 은행동이 거기가 베드타운이었거든요. 근데 신도시도 많이 형성되면서 지금 메가커피 같은 데는 거기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하삼동 커피 사장님도 엄청 웃고 있더라고요. 거기 매출 잘 나오니까 물어보니까 막 싱글벙글 하시면서 되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 상권 분석 잘 하셔서 하시면 꼭 성공하실 수 있어요. 꼭 한번 상권 분석에 대해서 그냥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걸 꼭 실천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혼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사람들과 같이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 많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이루시면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페를 차려보시면 데이트족도 되게 많거든요. 데이트족이 돈을 많이 쓰죠. 여자친구가 예쁘니까 다 사주죠. 뭐 비싼 케이크, 뭐 요새 슈플레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대 넘잖아요. 그런 거 사실 남자분들 1,000원짜리 커피 드시는데 벌벌 뜨실 텐데 여자친구 앞에가 예쁘니까 다 사줘요. 제가 데이트 쪽에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인데요. 저는 카페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 사람도 별로 안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용해서 특이하게 예쁘게 꾸몄고요. 데이트 쪽을 공략했어요. 그리고 커피, 마카롱, 커피도 그 당시에 뭐 한 2,000원대, 그럴 때 저희 심한 경우는 지하에서 제가 11개의 커피숍이 있는 건물에서 카페를 했는데요. 커피 5,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티 같은 거는 10,000원에 팔았어요. 데이트족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 가게를 보고 주변에 10개의 커피숍은 저 집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미쳤나 봐. 어떻게 커피를 5,000원에 팔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빨리 캐치를 한 거예요. 1,000원짜리 커피 파는 사람 있으면 팔고 저는 감성을 산 거예요. 고객들의. 우리 가게에 오면 예쁜 어린 왕자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연인과 알콩달콩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메뉴를 드시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뭐 이것도 보통 한 오시면 3~4시간씩 두 분이 얘기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딱딱한 의자를 썼는데 나무 의자를 썼는데 나중에는 소파 의자로 다 바꾸고 샤방샤방한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샤방샤방한 스타일로 요새같이 크리스마스 때는 트리도 만들고 그래서 고객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려고 오늘 화장하고 왔잖아요. 그러듯이 항상 고객님께 예쁜 모습으로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컨셉을 고객님들이 좋아하게 크리스마스 때는 루돌프 사슴도 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고객들 나만 봐도 시원할 수 있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뭐 파란 걸로 뭐 머리띠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컨셉을 줘서 고객님들이 우리 가게에 오면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오면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면서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와 상관없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요. 이렇게 귀여운 모자
뭐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새 유행하는 앞치마 같은 거 귀엽게 하고 있으면요. 고객님들도 어머 예뻐요 이러면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저 아저씨 상관없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이 나왔는데 이거는 남자분들, 전형적인 직장인들, GS25 1,000원짜리 커피를 이끈 남자들이 이게 1,000원짜리 커피죠. 그래서 그냥 카페인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일하기 전에 그냥 한 잔 드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격이 저렴하고 굳이 그 넓은 장소를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격을 싸게 해서 그냥 고소한, 사실은 브라질 커피가 가격이 제일 싸잖아요. 그런 걸 쓰셔도 되는데 생각외로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이 고소하고 그 밍밍한 맛 있잖아요. 브라질 커피를 색깔 로스팅만 살짝 하면은 약간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신맛이나 뭐 그렇게 그런 맛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커피가 싼 커피를 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장인이 많고 나는 테이크아웃으로만 해서 11시에서 3시까지만 팔고 빠지겠다 하시면은 요것도 괜찮으세요. 가장 저렴한 가게에서 그리고 빠른 시간에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메가커피를 제가 넣었는데요. 이 메가커피가 메가커피, 하삼동 커피 그런 커피들이 지금 가격대가 1,500원대를 유지해요. 그러면은 이 체인점들은요, 고객이 가장 원하는 커피 가격을 대충 한 거죠. 1,000원은 좀 싼 듯하고. 근데 아이스 커피가 1,500원대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들은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 메가 커피는 또 특징이 메뉴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소화할 수 있고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커피 하러 가면은 나 커피 안 먹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커피숍 가도 저기 말고 딴 데 가지 않을래? 그리고 커피값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 보시는 또 DP도 또 여기에 있는 먹는 걸로 예쁜 그 플라스틱 컵에서 이걸 인테리어식으로 효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걸 보면서 나 저거 먹을래 이런데 가격대가 3,500원에 3,800원인데 파르페가 옛날에 한 10,000원 돈 했거든요. 근데 이 파르페를 하는 이 중년, 메트로 느낌을 좋아하시는 중년분들은 나 저거 옛날에 10,000원 주고 먹었는데 3,500원, 3,800원이니까 싸게 느껴져서 또 먹게 되고 아이스크림, 조리뽕, 식사 대용까지 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메가커피를 체인점 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메뉴 정도는 하나 정도 가지고 가셔서 메뉴 개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한테 나는 우리 고객한테 어떤 음료수를 제공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상권 분석을 하셔서 어린아이가 많으면 어린애에 맞는 음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으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음료,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많으면 젊은 사람에 맞는 음료를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낚시하는 법은 알려드리시지만 잡는 건 본인들의 능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접하시고 다른 잘 나가는 가게들도 많이 가보셔야 돼요. 이 메가가 전체적으로 커피가 매출이 잘 난다고 하니까 주변에 한번 가셔서 드셔보시고 한번 벤치마케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뉴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면은 되게 어린애들도 보면 맛있겠잖아요. 메가초코, 뭐 이렇게 민트, 그다음에 에이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뭐 제주도의 유동커피 사장님도 사실은 자기는 녹차라떼랑 고구마 라떼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커피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메뉴를 가져가셔야 돼요. 커피만 너무 지금 커피 교육을 받으시면요. 내가 그냥 세계 챔피언이 되신 것 같아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계 챔피언 바리스타가 된 착각이 들어서 왠지 고급 커피를 팔아야 될 것 같고 왠지 커피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의 상권을 살펴서 절대 이게 나만의 세계로 빠지시면 안 돼요. 고객이 원하는 거. 고객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고 고객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디저트 카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은요, 돈을 쓸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나는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쓸만한 돈을 쓰고 싶은 메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라고 절대로 돈을 안 쓰지 않아요. 고객들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어디선가. 우리 가게가 안 될 뿐이지 다른 가게는 계속 더 버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도곡동에
젠틀 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3배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도곡동 앞에 타워팰리스 근처에 있는 카페인데요. 굉장히 작지만요. 거기 안에 그 주변에 상권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돈 많고 좀 럭셔리하고 젠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예쁘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모자를 같이 놓고 팔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봉투, 지갑을 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우리 카페 하면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장소를 찾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말이면 어디를 왜 가겠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가족, 친척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러 가죠. 지금 저분 보시면은 여자분 다리 올라와 계시고 편하게 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카페의 목적이 사실은 카페인 목적도 있지만 쉬러 가는 목적도 있어요. 힐링을 하러 좋은 음악을 듣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예쁜 히야신스 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힐링을 받으러 가는 카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카페, 내가 돈이 좀 있어. 그리고 나는 좀 힐링하는 카페, 그리고 내가 그런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하시면은 이런 컨셉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돈보다는 나는 힐링이다. 그리고 나는 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카페를 차리시면 주말마다 엄청난 매출이 보장이 되죠. 평일에는 본인이 원하신 대로 좀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시는 거죠. 상권에 따라서 컨셉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이에요. 근데 오피스 상권은 힘들기는 하지만 기본으로 고객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봉투를 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커피숍 거의 망할 뻔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요. 제가 사실 잘 되기만 했으면 고객님들과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누겠어요. 저도 커피숍을 차려서 힘든 것도 겪었고요.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지만 11개의 커피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커피 한 잔도 못 파는 카페였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루예요. 딱 하루였지만 커피를 한 잔도 못 파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날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있어서 제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아무리 커피숍이 11개라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잘 된다는 커피숍 투어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체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고 홍대 유명한 집, 강남 유명한 집 다 다녔습니다. 직원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 카페 가봐. 그러면은 그 카페 가서 그 사장님과 얘기하고 조언을 얻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 카페를 갔는데 그분은 홍대에서 햄버거를 파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모 LG그룹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샐러드를 팔아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권을 끊어서.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실행을 했어요. 저는 고객이고 주변에서 나한테 조언을 하면은 다 해봤습니다. 성공을 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다 해봤어요. 할까 말까 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실행을 했는데 첫 번째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고객이 예쁜 여직원 쓰라고. 그래서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쁜 여직원을 여러 번 써봤는데 남자 손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다가 나중에 아무래도 젊은 남녀니까 만나게 되다가 그 여직원이랑 헤어지게 되면 그 직원들과 같이 어울렸던 손님까지 끊기더라고요. 절대로 그 말 들으시면 안 돼. 그 말은 들으시면 안 돼. 예쁜 여직원이 아니라 성실한 여직원, 성실한 직원, 남자 직원 쓰세요. 이거 외모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을 그래서 예쁜 여직원 제가 한 5번 썼거든요. 근데 5번 다 손님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음식이 좋고 내 커피가 맛있으면 고객들은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흔들리시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샌드위치는 바로 시작하지 않았고요. 샐러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상치가 있으니까 샌드위치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잘 됐을까요? 제가 한 겨울에 샐러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조언을 드린 거예요. 또 제 얘기 듣고 바로 샐러드야 이러시면서 하실까봐.
겨울에는 샐러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기존 고객이 있지 않으시면요. 제가 원래 여름에 양상치가 한 박스에 한 보통 2만 원 미만이면 사요. 근데 제가 한겨울에 그때 오픈을 해서 저기 이 전단지를 엄청 뿌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시대에는 뭐 배달의 민족 그런 것도 없어서 내가 직접 영업을 뛴 거예요. 고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앞에는 배너를 설치하고 매일 새벽에 7시에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볼일 보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화장실에 모든 전단지를 다 뿌렸어요. 제가 가산동에서 했는데 뭐 J 플러스 뭐 해서 그 주변에 거의 1km 내 상권에는 모든 화장실에 제가 전단지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을 몇 명 모았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제 기억에 10명인가 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샐러드 했던 양상추가 그 당시에 여름에 2만 원 하던 게 27만 원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양상추도 열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에서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비가 많이 들어서 27만 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때 회원권을 했거든요. 한 달치 회원권을 받았는데 팔면 팔수록 그냥 안 파는 게 남는 거가 아니라 팔면 보통 한 3개 팔면 마이너스가 10,000원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시작했고, 저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서 3월 달에 그 고객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150명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50개를 만들어서 가끔 가다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150개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점심시간에 150명, 저희 가게가 15평이었거든요. 근데 150명이 와서 식사 못 하잖아요. 아니다. 내가 너무 이 좋은 거에 감사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열심히 행복한 마음으로 샐러드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런 게 성공을 해서 제가 이때 이 자금으로 또 거의 100평대 치킨집을 또 갈아타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 노하우인데요. 지금 보시면 샐러드 종류가 다른 데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저부터 샐러드가 맛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바꿔서 했어요. 똑같은 반찬 매일 먹으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저는 10가지가 넘는 샐러드를 준비했고요. 10가지가 넘는 소스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서 샐러드랑 드레싱 종류가 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 12회권, 20회권이 딱 한 달치고요. 12회권은 일주일에 2번씩 먹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닭가슴살 그 운동 위주로 해서 준비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만 팔았겠어요. 지금 보시시죠. 회원님들에게는 아메리카노 무료. 1,500원. 그 다음에 라떼 2,000원. 이렇게 해서 음료까지 다 같이 팔았어요. 그리고 회원권 끊을 때는 고객님들한테 커피, 음료수를 서비스를 한 잔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결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커피를 하나도 못 팔았는데 어떻게 몇백만 원까지 나왔겠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거짓말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14만 원짜리 있죠? 저거 10분만 끊으시면 130이고요. 20분 끊으면 얼마겠어요? 260이에요. 30명 끊으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매출을 올린 거예요. 제가 노하우 다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오피스텔 상권에서는 이게 되게 먹히고요. 주택 상권도 먹혀요.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식사를 안 하고 세 끼는 꼭 먹어야 되잖아요. 엄마 밥 못 먹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건강식까지 생각해요. 그리고 스포츠센터 근처에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노하우 이 메뉴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한번 해보시고, 요새 또 한 가지, 탄수화물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메뉴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또 정 궁금하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메뉴 나는 못 만들겠다 그러시면 이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직장인 상권은 제가 전에도 상권 분석에서 얘기 드렸지만 주 5일 동안은 엄청 바쁘고요. 그 다음에 한가한 주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니시거나 나는 여자친구가 주말 아니면 내 남편이 주말, 내 부인이 주말에 쉬는 직종에 있다. 요새는 거의 맞벌이를 하시거나 그러시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이 모든 물가가 높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하루에 5시간에서 3시간은 근무를 하는 게 인간이 행복도가 높대요. 인간이 절대로 논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를 3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 하면은 이 건강에도 좋지만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전 또 대학교는 또 저기 상담학과 또 청소년 교육학,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객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행복해지셔야죠 하니까 고객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해지고 좋은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부하시고 고객님들과 소통하시면요. 내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상권은 요거를 좀 공략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신 분, 주말에 쉬시고 싶은 직장인 상권 추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대학교 상권은요. 이 공부도 하면서 데이트도 하면서 가장 뿜뿜할 때잖아. 으쌰으쌰하고 제일 저희가 돌아가고 싶으면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듯이 20대는 정말 우리 신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죠. 만약에 이 교육 받으시는 분이나 보시는 분, 방송 보시는 20대 분은 충분히 즐기세요.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대학가 상권은 공부도 하고 데이트도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 앉아 있으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대용 메뉴가 있어야 돼요. 제가 파스타를 제일 빨리 하는 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 절대 파스타를 못 판다고 했어요. 저희 가게 구조가 커피숍 구조였기 때문에 파스타를 못 판다고 했는데 저는 팔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된다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유명한 정주영이가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말라고 했듯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하물며 더 웃긴 얘기는요. 파스타 맛집으로 윙스푼에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객님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맛집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파스타를 세 분의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유명하시는 분, 신라호텔에 계신 분,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파스타, 셰프님, 그렇게 해서 세 분한테 배웠는데, 이게 TV에서 보는 거랑요, 실제 가서 하면은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뭐를 넣으시면 맛있습니다. 그거를 그 큰 돈을 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했고, 또 세 분의 노하우를 세 개가 믹스가 되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제가 파스타 맛집을 다 다녀봤지만 제 파스타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스피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 중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거를 배우려고 몰래 들어오신 직원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좀 아쉬웠던 건 그분이 처음부터 알려달랬으면 저도 잘 알려드렸을 텐데 몰래 오셔서 배우시고 딴 데 똑같이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모방은 창조에서 시작을 되니까 그분만의 새로운 색깔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샐러드 할 때 저희 옆에 커피숍이, 제가 왜 망한다고 했을까요? 제가 원래 커피숍 차렸을 때 망하는 집 1위로 뽑혔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옆에 커피숍이 바리스타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1,000원짜리 커피 팔고 있고 옆에 스타벅스 있고 그 앞에 투썸 있고 그런 쟁쟁한 데서 제가 장세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노하우와 그런 걸 다 알려드리죠. 제가 저 혼자 나홀로 카페 그런 데서 했었으면 이런 얘기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진짜 바닥부터 한 칸씩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이나 이런 걸 창업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카페를 성공시키고 그 치킨 가게를 성공시키면서 정말 사람이 더 이렇게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포기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그리고 해보세요. 안 되시면 오세요. 제가 또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지금 파스타를 제가 짧은 시간에 진짜 맛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5분 내로 만들 수 있고. 근데 또 요새는 밀키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대학생들은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허기가 지니까 이제 때우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밀키트 식품을 이용해서도 식사 대용으로,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있고 만약에 여기 먹을 게 없으면 집에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커피 한 3,000원 뭐 그렇게 받고 하루 종일 10시간씩 있으면 매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고객님은 돈은 있으세요.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요. 한두 분 안 되는 분 있지만 거의 다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파스타 먹어요. 옆에서 빵 먹어요. 옆에서 밥 먹어요. 그럼 나도 먹고 싶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키게 되죠. 그러면 객단가가 한 객단가에서 보통 3,000원짜리 객단가가 3만 원, 4만 원까지 올라가요. 나 혼자 안 먹죠. 또 같이 온 여자친구, 친구.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객단가가 올라갑니다. 식사 대용 메뉴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게 지금 나붐이라는 데서는요, 이런 거를 납품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이런 거 어디서 구해 그러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배우시고, 케이크 같은 것도 배워야지 고객들한테 이 케이크 뭐가 맛있고 빵이 왜 맛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케이크를 배워서 뭐 프랑스 케이크를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생크림이고 이거 뭐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안 먹었는데, 제가 막상 배우고 보니까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그다음부터 프랑스 케이크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초코 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딸기 무스가 어떻게 그러니까 고객이 감동하고 사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생크림이에요. 그럼 팔렸겠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단골도 많이 생기시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와서 뭐 이게 무슨 케이크, 뭐 이렇게 생크림이 많아요. 그럼 이거 생크림 아니고 무스입니다. 이거는 산딸기 이 액즙을 직접 짜서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감동하시고 막 가족들 다 사주고 직원들 다 사주고. 그래서 제가 케이크 매출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하나에만 집중하시면, 제가 샐러드만 했으면은 샐러드 없는 주 5일 말고 나머지 이틀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커피 팔고 뭐 그러면서 지금 이 디저트 메뉴도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또 단점이요. 제가 한 달 동안 밥을 한 톨도 못 먹었어요. 처음에 이게 판매할 때 유통기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부평의 슈슈 카페인데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고객님들도 직접 만들 수 있고, 요새는 직접 만드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상자를 투명 상자에 넣어서 파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18,000원인 거예요. 근데 투명 상자가 보통 2,000원 정도면 더 사거든요. 그러면은 투명 상자에 리본을 묶어서 이렇게 하면 2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품 가치는 더 높아지고, 이게 지금 버거 파는 데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게 하나에 18,000원이었는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이 물건보다는 이 또 소품이나 이런 또 포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익선동이나 그런 데서 요새 이 구운 과자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요새 슈플레나, 그 다음에 이게 스콘이에요. 스콘을 옛날에는 그냥 스콘 하나, 프레인 스콘이나 뭐 딸기, 초코도 아니죠. 그냥 스콘이 되게 간단했는데, 요새는 지금 스콘 위에 초콜릿 올리죠. 앙버터 올리죠. 지금 저 되게 예쁘잖아요. 생크림 올리고 초코 올리죠.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여자 친구가 지나가면 이거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 아니죠. 2, 3년 전에 이태원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레즈를 파는 데가 그 앞을 못 지나갔어요. 여자친구랑 거기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매출이 한 평짜리인데 매출이 거기서 진짜 몇 천만 원까지 나왔어요. 주말에는.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이, 제가 돈을 쓸 준비는 돼 있다고 했잖아요. 준비만 하셔서 팔기만 하시면 돼요. 이거 미리 포장해 놓고요. 그리고 왠지 사람이 이상하게요. 줄 서 있잖아요. 그럼 같이 줄 서 있고 옆에서 이거 2박스 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뒤에서 전 3박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이게 손님들을 끌 수 있는 메뉴만 개발을 하셔서 미리 포장해 놓으시고, 이게 앞에서 줄 서서 사면 아무 생각 없이 야 맛있대 그러면서 같이 가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객들 주머니를 열게 하는 그 메뉴를 잘 개발해 보세요. 그리고 대학가 상권이라고 해서 굳이 커피를 저렴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들어오셨는데 1,000원 받고 5시간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신념을 가지시고 밀고 나가셔야 돼요. 저보고 문 닫을 집 1위로 뽑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존경한다고 그 상인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신임을 갖고 내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꼭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은 회전율은 저조하고 저조하긴 하죠. 근데 방학 기간도 있고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을 꼭 보셔서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다음에 주택 상권은 식사 중심이시잖아요.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브런치 메뉴 요새 좋아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보통 뭐 15,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돈 안 아끼세요. 커피는 요새는 그냥 우리나라는 할머니들조차도 김치찌개 먹고 나서 옆집 커피 가서 마시니까 그냥 커피는 그냥 우리의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로 해서 가격이 맞으시면은 엄청 고객들이 좋아하시면서 계속 우리 동네 사람만 파는 게 아니라 브런치를 우리 동네로 와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메뉴만 잘 개발해 보세요. 그리고 메뉴 외국 같은 데 나가셨을 때 지금 슈플레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에서 유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본에서 먹은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먹은 슈플레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이게 대만이나 그런데 디저트류가 되게 잘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 먹어보고 우리 굳이 해외에 나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요새 뭐 디저트 메뉴 하면 다 뜨거든요. 그래서 가서 먹어보고 뭐 무슨 완전 장인 같지 않고 그러면은 웬만한 제가 얘기 드렸던 박람회 같은 데 가시면 예쁜 케이크 납품해 주는 데랑 또 예쁜 이 브런치 메뉴 납품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쿠키나 빵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 안 하면요. 이게 엉뚱한 걸 고르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내가 물건을 고르는 힘이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커피 교육, 제빵 교육, 브런치 교육, 파스타나 그런 것도 한 번씩 그거 배운다고 바로 장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7명이 메뉴 하나 가지고 연습하거든요. 집에 가서 연습하셔야 돼요. 가게에서 연습하시고. 주택 상권은 매출 등록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반면에 폭발적인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꾸준하긴 하니까 주택 상권은 어떠신 분들이 하면 좋냐면요.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 여기 딱 느끼잖아요. 아, 여기는 못 차리면 잘 돼. 그리고 카페의 장점이요. 이거는 여러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머신기 있고. 그리고 머신기는 새 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신기가 고장이 나면 그날 장사를 못하고 심한 경우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구 같은 거는요, 중고로 사셔도 돼요. 예쁜 가구 많아요. 보통 의자 1,000원, 10,000원? 뭐, 탁자 사면 의자 서비스로도 주시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쁜 그릇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방산 시장이나 그런 데 가서 보시고 그 옆에 또 중고 파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투어도 하시고 그러세요. 요새 또 당근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이렇게 이거 물건 거래하는 데를 많이 가보세요. 그리고 특수상권은 높은 객단가가 있죠. 지금 여기 시몬스는 이천에 있는데 카페가 안에는 크지 않은데 지금 밖에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새 밖에 이런 특수상권들은요. 사진이 예쁘게 나온 데를 잡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장사를 너무 안 됐는데 인테리어로 문 고치는 분을 불렀는데 그분이 그 앞에다가 예쁘게 철로 해서 예쁜 의자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꽃을 이렇게 감을 수 있게 인조꽃을. 그리고 사진 한 컷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셨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거기가 유명한 카페가 됐습니다. 그러듯이 고객들은 사진을 찍는 거가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그린텍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데 많잖아요. 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객단가는 높아도 저항이 없죠. 여기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돈 쓰는 물주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특수상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높은 뭐 큰아버님이나 뭐 어머님 뭐 이렇게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면 친구 아니면 우리 이렇게 회비 걷어서 쓰기 때문에 여기는 객단가 높아도 뭐 진짜 한 10만 원씩 돼도 그냥 빵이랑 커피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브런치 카페는요, 결론은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꼭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커피 교육 잘 받으셔서 드립커피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제가 브런치 카페여도. 그리고 지금 체인점을 하실 거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체인점 할 건데 내가 자신이 없다. 난 체인점 아니다. 나는 적은 돈으로 천천히 성장해서 10년을 내다보는 나만의 카페를 만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제과 제빵을 배우셔야 돼요. 이 제과 제빵이 어느 시기에 이렇게 이 셰핑을 하다가 레몬즙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넣어야지 맛이 좋은지도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아니까 제가 제빵 그래야지 내가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커피 교육 꼭 바리스타 교육 받으시고. 세 번째, 브런치 메뉴 샌드위치, 샐러드류는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해 보셔서 꼭 성공하는 창업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